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계산 작업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b고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F3번에서 F20번 그 영역에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F3번부터 F20번 이 영역 이곳에 보니까 이제 비고라고 있죠. 이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fnb고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입항일자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입항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얘네들의 값을 전부 다 이제 인수를 받아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쓸 때 여기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그 이름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입항일자를 이제 인수로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입항일자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입항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입항일자 as 데이터하고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 비고를 이제 계산할 때 우리 2019년 4월 1일 미만이면 이 입항일자가 이 날짜 미만이면 이제 1사분기다. 그리고 요 날짜 미만이면 이제 2사분기다. 그리고 요 날짜 미만이면 3사분기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우리 4사분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비고 칸에다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셀렉트문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줄 때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F11번이죠. 그래서 Alt하고 F11번은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줄 때는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삽입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듈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를 쓰면 되는데 그때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 퍼블릭 펑션하고 요거 이제 작성을 먼저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퍼블릭 이렇게 이제 써주고 펑션이라고 쓰고 fnb고요. fnb고라는 곳에다가 입항일자라고 써주고 as 데이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end 펑션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 코드를 우리가 셀렉트 문을 이용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이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셀렉트 구문 시작하자고요. 여기다 이제 셀렉트라고 써주고 셀렉트 케이스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항일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을 거예요. 그 입항일자가 2019년 4월 1일 미만인지 아니면 2019년 7월 1일 미만인지 아니면 2019년 10월 1일 미만인지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케이스 is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케이스 is라고 이렇게 써주고 작다 미만 요거 이제 표시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날짜를 쭉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2019년 4월 1일 미만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할 때는 이 날짜를 우리가 이제 샵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 월, 일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그때 중간중간에 저는 분명히 아까 빼기로 썼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슬래시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이 해당 날짜가 지금처럼 2019년 4월 1일 미만일 때 우리는 이제 FNB고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가 1사분기라고 그 글씨를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1사분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이스 이자하고 또 두 번째 이제 2사분기 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3사분기 물어보고 그 외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사분기 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2사분기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사분기 거.
그리고 그 밑에 해당하는 이제 4, 4분기 거 그거 이제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요 날짜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2, 4분기는 2019년 우리 7월 1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 미만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요. 3, 4분기 거는 우리가 또 날짜를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19년 10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1, 4분기도 아니고 2, 4분기도 아니고 3, 4분기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4, 4분기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거에다가는 케이스 이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거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이제 이쪽으로 와서 4, 4분기다 요거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셀렉트문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end select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end select까지 써주면 이제 끝이요. 해서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입항 일자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그 입항 일자가 2019년 4월 1일 미만이야? 아니면 2019년 7월 1일 미만이야? 아니면 2019년 10월 1일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요 날짜 미만이라면 FM 비구에다 이제 1, 4분기 집어넣어라. 그리고 요 날짜에 이제 해당하면 2, 4분기라고 집어넣고 이 날짜에 이제 해당하면 3, 4분기라고 집어넣어라.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얘네 전부 다 아니면 우리가 FM 비거에다가 4, 4분기라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날짜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날짜를 입력하고 앞뒤로 뭘 붙인다? 샵을 붙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코드 작성해 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FM 비거라는 거 사용자 정의 함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왔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요 첫 번째 칸 요거 셀 찍어 주고요. 우리가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fx가 있습니다. 요 fx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사용자 정의니까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입항일자를 찍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나는 이제 첫 번째 그 칸에 우리가 비고를 계산할 거니까 입항일자로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항일자 요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날짜는 지금 1, 4분기가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 날짜는 우리 2, 4분기가 맞고요. 그리고 9월 6일이다. 이 날짜는 이제 3, 4분기가 맞죠. 그리고 얘는 이제 11월 24일, 얘는 이제 4, 4분기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FM 비고라는 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역사별로 톤수가 700 이상인 그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i의 3번에서 i의 5번 영역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하역사가 이제 군산 항업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톤수가 일단 700 이상인 톤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톤수가 7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지금 이 칸에다가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스몰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 첫 번째 건에서는 일단 하역사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톤수가 70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건데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열어주고 이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군산 항업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조건 이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로 열어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톤수가 이제 700 이상인 거, 7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는 그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톤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지금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톤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톤수가 쭉쭉쭉 나오겠죠. 그때 그 톤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이제 구할 거니까 이곳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아예 3번 셀을 찾아간 다음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스몰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if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역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톤수가 이제 70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만큼 톤수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범위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700 해서 70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쓰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는 톤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할 거니까 이 톤수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숫자로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스몰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줄 겁니다. 그때 이런 셀 주소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역사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제 이용할 거고요. 이 톤수를 비교할 때도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용할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하든 두 번째 칸에 계산하든 세 번째 칸에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영역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다 붙여줘야죠. 그리고 H3번 셀이요. 요 H3번 셀이 군상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찍어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대한통운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방기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칸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변하니까 요 H의 3번 셀은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왜? 배열수식이니까. 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70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범위 그거 이제 찍어준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 톤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러면 이 if문에서는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톤수가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 톤수를 이제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톤수들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그때 이제 함수를 스몰로 묶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그렇게 이제 출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홀수, 달, 하역, 내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역사에 따른 화물명의 이제 종류별로 하역 건수를 이제 i의 9번에서 k의 11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역사들 중에서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화물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곳 중에서 우리 당밀이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홀수달에 이제 하역, 내역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입항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 보게 되면 월이 짝수인 달도 있고요. 홀수인 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홀수달 그랬으니까 입항일자 중에서 월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홀수달인지 짝수달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홀수달 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해 줄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군산 항업이어야 되고요. 당밀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입항일자가 홀수달이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그 건수를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함수를 보면 우리 홀수달인지 짝수달인지 그 구분할 때 우리 입항일자에 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이제 추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홀수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is od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is odd로 우리가 묶었을 때 그게 홀수달이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짝수달이다. 그럼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조건이 3개 나왔으니까 맨 앞에 첫 번째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라. 그 조건 이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또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가로 열어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우리 홀수달이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홀수달인지 그거 이제 비교하는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건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가로만 닫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건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때 요 세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건수를 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sum으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sum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역사요. 하역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죠.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화물명 중에서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화물명이 들어있는 이곳 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럼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곱하기 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입항일자에서 월만 이제 추출해 오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months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onth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입항일자가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들 중에서 이제 월만 추출하겠죠. 그게 이제 홀수달이야.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months라는 요 함수 앞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is odd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추출한 그 달이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조건 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야 돼요. 채우기 엔드 할 때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먼저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얘는 이제 한 개가 있대요.
자, 그때 우리 식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하역사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물명도 비교할 때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항일자에서 이제 월만 추출할 때도 이 범위에서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거 이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9번 셀이요. H9번 셀이 지금 하역사, 우리가 군산 항업이라고 써져 있던 그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이제 대한통운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 그 밑으로 또 채우기를 하게 되면 세방기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원래 밑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행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그때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옆에 칸도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원래 열 번호가 이제 변하는데 그때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9번 셀, 요 셀을 이제 셀 주소 쓴 거 여기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의 8번 셀도 보자고요. I의 8번 셀은 지금 당밀이다 해서 요 셀을 이제 찍어 놓은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원래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제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바지락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수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변하는데 그때 열 번호는 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요 I의 8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건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얘가 이제 하역사를 이제 비교한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화물명,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입항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 월 추출한 거를 is, odd라는 요 함수로 싹 이제 묶어서 이 월이 홀수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세 번째 조건에서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우리 썸이라는 요렇게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건수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 그랬습니다. 표 4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B의 24번부터 C의 30번 영역과 그랬어요. 자, B의 24번이다. 그럼 B의 24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30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이랑 우리 조견표 1과 조견표 2, 조견표 1이 바로 아래쪽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조견표 2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님을 뒤에 24번에서 뒤에 30번 영역에 표시해라. 뒤에 이제 24번이다. 뒤에 3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그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운임이라는 거 계산은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그리고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그렇게 이렇게 계산한 그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 이 둘 중에 이제 큰 값을 선택해서 우리 뒤에 24번에서 뒤에 30번 그 영역에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견표 1이라는 곳은 우리 중량별로 이제 단위 요금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조견표 2에는 용적별로 이렇게 이제 단위요금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두 개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vlookup하고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5번 이거는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거니까 이건 좀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때 지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이거 두 개 중에 이제 큰 값을 선택해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큰 값을 구할 때는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max라는 함수를 쓰고 앞에다가는 우리가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는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값 중에 큰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이 두 개 식을 우리가 이제 max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중량이다. 그럼 중량은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 용적도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중량하고 용적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걸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중량별로 단위요금과 우리 용적별로 단위요금은 우리 조견표 1과 2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조견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각각 중량별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용적별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견표 1이 됐든 2가 됐든 중량이든 단위요금이든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있을 때 열 방향으로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해서 이 단위요금들을 각각 이제 구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는데 요 v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우리 조견표 1을 참조할 때는 이만큼을 이제 참조할 거고 조견표 2는 무조건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조견표 1을 참조할 때는 이 영역, 조견표 2는 이 영역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뒤에다가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이 옵션은 똑같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값을 우리가 옵션으로 쓰거나 아니면 false를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true는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죠. 그래서 true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 중량에 대한 그 단위요금부터 한번 가지고 오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중량 25에 대한 거를 찾아달라. 25에 대한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요. 우리는 중량 25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위요금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참조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이 단위요금은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때 25랑 똑같은 걸 여기서 찾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5랑 똑같은 게 없으니까 26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1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해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을 겁니다. 해서 근사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true라는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10하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중량 25는 지금 0에 해당하는 거 맞죠? 해서 1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26도 이제 10에 해당하는 거죠. 0에 해당해서 운임이 10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중량 120은 이제 우리 50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9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임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서 구한 게 우리 중량의 단위 요금을 구한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량만 서로서로 곱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 놓고 이제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요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에 해당하는 그 단위 요금을 우리가 조견표 2번에서 우리가 구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V룩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이 데이터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2하고 써주면 되겠죠. 내가 요만큼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했을 때 우리는 단위 요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단위 요금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 2하고 이렇게 써준 거고 우리 용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108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1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39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V룩업의 옵션을 true를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true는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5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단위 요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용적의 이제 단위 요금을 구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용적을 서로서로 이제 곱해주면 돼요. 용적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요 식 앞에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 곱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C의 24번 셀에는 용적이 들어있고 그 용적 곱하기 뭐 해라? 단위 요금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해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요 식이랑 그리고 앞에서 아까 좀 전에 구했던 이 식이랑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이제 max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이 둘 중에 큰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맥스 쓰자고요.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요거 한 거는 아까 제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00하고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좀 보면 지금 우리가 B의 24번 곱하기 V룩업 요만큼이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컴마 지금 여기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max라는 함수로 이렇게 싹 다 묶어 준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큰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H34번에서 I의 37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하래요. 자, H의 34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37번 그러면 요 밑에 우리 특별 점수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 총 점수를 K의 24에서 K의 31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곳이죠. 여기다 이제 총 점수를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면접 점수가 5 이상이고 그리고 필기 점수가 이제 8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요 두 개의 식을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그렇게 써져 있고요. 이 특별 점수라는 거를 더해줄래 말래 그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이 특별 점수라는 걸 더해서 총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여기 나온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보게 되면 면접 점수가 5 이상이고 필기 점수가 이제 8점 이상일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면접 점수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필기 점수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if를 써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총 점수를 이제 계산할 때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는 우리가 면접 점수라는 걸 가지고 있고 필기 점수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각각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특별 점수라는 거는 표 5번에 이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특별 점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특별 점수들은 각각 이제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면접 점수에 따라서 이제 특별 점수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때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이 특별 점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면접 점수다 특별 점수다 해서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렇게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 참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왔죠.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and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면접 점수가 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접 점수가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거나 갖다 5 해서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필기 점수가 8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필기 점수요. 필기 점수가 이번에는 83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and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라? 총 점수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면접 점수하고 필기 점수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특별 점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이 면접 점수에 따른 이 우리 특별 점수 얘네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면접 점수요.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더하기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특별 점수요. 특별 점수는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그때 이제 이 특별 점수라는 거는 우리 면접 점수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이만큼에서 찾아라. 그때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그 특별 점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아예 24번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영역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특별 점수를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2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면접 점수를 봤을 때 7이 있어요. 7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을 수가 없겠죠. 20은 여기 똑같은 게 있지만 그 밑에 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1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24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접 점수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우리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true라는 옵션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쓴 게 우리 면접 점수 더하기 우리 필기 점수 더하기 그리고 특별 점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식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식을 쓸 때 우리가 면접 점수요.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제 조건을 쭉쭉쭉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고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고 중량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고 그리고 용적이 이제 80 이상인 그랬습니다. 지금 용적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용적이 이제 80 이상인 걸 찾으래요. 그래서 그 고객사의 운임의 합계를 A의 40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A의 40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운임의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sum if s라는 이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sum if s 요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if 뒤에 이제 s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조건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sum if s요. 그때 이제 얘는 이제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에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조건 범위 조건하고 요것만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또 조건이 또 있다. 그럼 또 조건 범위 조건하고 우리가 또 추가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이 뒤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이 계산 범위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운임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운임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운임이 들어있는 그 영역을 계산 범위로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야. 그거를 요 위치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이 80 이상이야. 그걸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um if s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운임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운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중량을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량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30해서 3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용적이 8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죠. 해서 용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이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80해서 용적이 이제 8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92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 D열에 있는 거 D의 24에서 D의 30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자, 우리 sum if s랑 생김새가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누구요? 우리 average if s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average if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김새를 봤을 때 함수 이름만 다르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또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아이가 누구냐? 우리 count if s요. 그래서 우리 count if s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똑같이 쓴 이 식에서 계산할 그 범위만 빼주면 돼요. 계산 범위만.
맨 앞에 있는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빼면 이게 이제 우리 count if s의 생김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만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sum if s가 됐든 우리 average if s가 됐든 얘네들은 뭔가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뭔가의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합을 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범위를 찍어줘야 되지만, 우리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건들을 쭉쭉쭉 나열해 놓고 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우리 계산 범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 함수들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6문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이번 회차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